안녕하십니까?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한국 부동산 정책에서 정말 뜨거운 주제죠. 바로 이 공시가격을 두고 현 정부가 보이는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. 네, 이전 정부들이랑은 뭔가 좀 다른 길을 가려는 것 같은데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귀 기울이시는 이유가 이게 뭐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 부담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. 그쵸? 내세금 문제니까요. 과연 그럼 이재명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자,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야기의 출발점은 역시 그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입니다. 이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뭐랄까 공식 집값이잖아요. 이게 오르면 세금도 당연히 오르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 문재인 정부가 2020년에 이 공시가격을요. 실제 시장 가격, 그러니까 시세의 90% 수준까지 이걸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겠다. 이런 꽤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. 90%요? 와. 네, 그냥 계획만 한 게 아니고요.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걸 개정해서 목표치 달성을 아예 의무화시켜버렸어요. 여기서 이제 현실화율이란 말이 중요한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거든요. 이걸 90%까지 높이려 한 거죠. 아하. 그때 마침 집값도 막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시가격이랑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. 시세의 90%라니 그때 정말 논란도 많았고 세금 부담도 확 늘었겠네요. 그럼 바로 다음 정부,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 로드맵 어떻게 했습니까?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. 윤석열 정부는 이 로드맵을 아예 폐지하려고 있죠. 국민의힘에서 관련 법 개정안도 내고 그랬는데 뭐 아시다시피 국회 의석수 문제 때문에 법 개정까지는 못 갔고요. 아, 법 개정은 못하고.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로 그 현실화율 있잖아요. 네. 이걸 로드맵 시작하기 전인 2020년 수준, 그러니까 69% 정도였는데 여기서 딱 동결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동결이요? 네, 그 이후에는 그냥 시세 오를 내리는 것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도록 한 거죠. 완전 폐지는 못했지만 뭐 사실상 로드맵을 그냥 멈춰버린 거군요. 그렇죠.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기사의 핵심 내용이죠. 현재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는 의무화, 윤석열 정부는 폐지 시도. 그 사이에서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? 네, 기사를 보면요. 이재명 정부가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있잖아요. 이걸 공식 정책 과제에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. 아, 포함시키지 않기로? 네,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세금 폭탄으로 집값 잡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기조랑 연결되는 걸로 보입니다. 로드맵을 그대로 이어가진 않겠다. 이건 분명해 보이네요. 그런데 또 윤석열 정부처럼 아예 폐지하겠다. 이것도 아니라는 점이 좀 재밌는데요. 왜 그런 거죠? 네, 그 지점이 중요해요. 이걸 완전히 없애기도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최근에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이잖아요. 네, 좀 오르고 있죠. 그러니까 공시가격 올리는 것 자체를 아예 막아버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. 이렇게 되면 아마 내년 공시가격하고 보유세는 뭐 어느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아주 급격한 인상 계획도 아니고 또 윤석열 정부의 폐지 시도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는 걸로 보입니다. 정말 그 양극단 사이에서 되게 신중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시세는 반영해야겠고 그렇다고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건 막아야 하고. 참 어렵네요. 결국 이게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떤 원칙으로 정해질지 그 방향을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? 맞습니다. 시장 상황이랑 세금 부담 안정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지 이게 진짜 관건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다시 정리하면 현 정부는 과거 두 정부의 아주 상반된 공시가격 정책 그 사이에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시장 현실은 반영하면서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어쩌면 뭐랄까 제3의 길 같은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죠. 제3의 길이요? 네, 문재인 정부 로드맵 계승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처럼 폐지 추진도 아닌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.
단순히 그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수치를 몇 %로 할 거냐 이 문제를 좀 넘어서서요. 시장 가격 변동은 공시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동시에 그 세부담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. 정부가 고려해 볼 만한 좀 더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정책 수단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보유세 계산 시스템 도입 이런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?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